자, 집합부터 볼 거야. 집합. 자, 수학에서 집합은 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부터 볼 겁니다. 자, 원래 이 집합 파트를 옛날에는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가지고 첫 단원에서 배웠었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 집합이었어. 왜냐면은 집합이 수학에서 언어로 생각하면은 우리 영어 배울 때 뭐부터 배워? 알파벳부터 배우잖아. 집합이 알파벳이야. 그치? 집합이 알파벳에 해당해. 수학에서의 알파벳이야. 그치? 그리고 뒷단원에서 배우는 명제가 수학에서 문법에 해당해. 그치? 그래서 알파벳도 안 배우고 문법도 안 배우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을 배웠었어. 그치? 좀 그래. 자, 아무튼 집합을 할 겁니다. 집합. 수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수학이라고 묶여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학 가면 이 녀석을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 그치? 그래가지고 수학에는 해석학, 대수학, 기하학, 위상수학, 통계학 등등등등등등이 있어. 그치? 등등등등등이 있어. 오케이? 많아. 되게 많아. 그치? 또 대학원 가면 또 여기서 막 되게 세부적으로 또 나뉘어. 실해석학, 복소해석학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자, 아무튼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집합이 있어. 집합론이야. 대학교 때 배우는 거는. 자, 수학이 지금 연구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수학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야. 그치? 그래서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집합은 끝났어. 발전이. 더 이상 여기서는 연구할 주제가 없어. 라는 것까지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어. 집합은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해놨어.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치? 자, 그래서 집합은 완전히 연구가 끝난 학문입니다. 그치? 참고로 그냥 알고 있어. 몇 년 걸렸냐고?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어. 한 150년 정도? 왜 수학이는 언제부터 있었는데 기원전부터 있었잖아. 그 중에서 최근에 한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발전이 됐으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린 거죠. 한 150년 정도에 정립이 다 됐습니다. 집합론은.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런 학문들을 엄밀하게 따져주기 시작할 수 있었어. 자, 그래서 집합이 뭔지부터 한번 볼 거야. 집합. 집합은 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냐? 집합. 집합은 나중에 너네 우리 집합 배우고 나서도 나중에 내가 야, 집합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드물어. 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번 할 때 확실히 하고 갈 거야. 자, 집합은 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래서 집합은 결국에 뭐가 집합이냐면 어떤 녀석들의 모임이 집합이야. 그 녀석들을 다 묶어놓은 거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 모임들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주어진 조건이 있네. 그래서 조건이 명확해야 돼. 그 명확한 조건 안에서 어떤 대상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6의 약수의 집합 하고 나올 거야. 그럼 6의 약수라는 조건이 명확하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그치? 뭐뭐 들어가? 1, 2, 3, 6 들어가. 맞지? 2의 배수의 집합 할 거야. 하면은 2, 4, 6 똥똥똥똥똥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어떤 숫자가 이 집합 모임 안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그치? 그거는 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반에서 잘생긴 사람의 모임. 없는데요? 너 있잖아. 그치? 너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상이
불분명해. 그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런 거는 집합이 아니야. 그지? 우리나라에서 큰 산의 모임. 큰 산의 집합. 자, 크다라는 조건도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아. 그지? 크다라는 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야. 하지만 가장 큰 산의 집합. 이라고 하면은 집합이겠어 아니겠어 얘는? 가장 크다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집합이야. 가장 큰 거는 명확하잖아. 다 쫙 줄 세웠을 때 제일 큰 거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크다는 뭐야? 조건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명확한 녀석들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집합이 아니다. 그지? 좀 더 쉽게 형용사 들어가면은 집합이 아니다. 그치? 형용사 중에서도 가장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집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집합을 이루는 요 하나하나를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대상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 오케이. 자, 그래서 원소는 영어로 뭐예요? 영어. 엘리멘트. 화학에서 그 원소랑 똑같아. 알파벳이. 엘리멘트. 이 녀석을 원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6의 약수의 집합에서 원소 찾아봐. 그러면 1, 2, 3, 6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치? 2의 배수의 집합에서 원소 찾아봐. 그러면 2, 4, 6, 8, 땡땡땡땡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고. 이제 어렵지 않네. 자, 그래서 169페이지 중간에 있는 쌤 정리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고 밑에 있는 예를 보자. 자, 기억. 0보다 큰 수의 모임 해가지고 나왔어. 0보다 큰 수. 겁나 많지만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야.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명확하잖아. 오케이? 자, 2번 작은 수의 모임. 뭐보다 작은지 안 나왔으니까 애매모호하네. 그치? 자, 그래서 집합이 아니야. 약수의 모임. 안 돼요. 뭐의 약수인데요? 그치. 어떤 녀석의 약수인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네. 그래서 집합이 아니야. 소수의 모임. 정확해요. 정확하지? 2, 3, 5, 7, 11 그런 것들이 소수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소수는 2, 3, 5가 소수야. 0점 몇은 소수라고 안 할 거야 이제. 그냥 소수라고 하는데 소수라는 용어를 거기다 쓰지 않을 거야. 분수만 생각할 거야. 유리수는. 자, 그 다음 뭐 끝났네? 이렇게. 자,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171페이지로 갈 거야.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집합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대문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 원소나열법이 있어. 자,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은 6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자, 6의 약수의 집합이야. 자,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집합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6의 약수를 싹 다 눈에 보이게 적어주면 돼. 그게 원소나열법이야. 그치? 자,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적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합은 무조건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치?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원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집합은 항상 중괄호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중괄호 쓰는 것도 연습 좀 해. 그치? 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 있어. 자, 조건 제시법은 집합을 나타내는데 조건을 제시해주는 형태의 집합 표현 방법이야.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표현하면은 잘 봐. A는 X 바 X는 6의 약수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너네는 이 녀석을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알지?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자,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봐. 자, A라는 집합은 바 앞에 써 있는 얘가 원소야. 알지? 지금 보고 있니? 뭐해? 자, 바 앞에 왼쪽에 써 있는 얘가 원소야. 그치? 그래서 A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치? 그 X가 뭔지 뒤에 이제 조건을 써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X는 뭐래? 6의 약수래.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과 2와 3과 6이 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 1, 2, 3, 6이 바로 집합 A의 원소가 될 거야.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제시법을 주어졌을 때 원소나일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할 줄 알면 돼.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자,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표현 방법은 아니지만 집합을 풀면서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그냥 같이 묶어놨어.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냐? 집합 A를 자루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안에 원소를 다 써준 게 집합 벤 다이어그램이야. 알지? 콤마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 맞아? 오케이. 자, 대신 12, 36이랑 헷갈리지 않게만 써줘.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알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알겠어요? 알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일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겠다고. 그치?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밑에 8의 약수의 모임을 A라고 얘기를 한대. 그럼 예를 들어서 8의 약수의 모임이니까 우리는 원소나일법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8의 약수의 집합. 원소나일법으로는 1, 2, 4, 8 하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조건제시법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X 바 해놓고 X는 8의 약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여기 문자를 A로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문자는 너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써도 돼. 그치? 마음대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여기를 A라고 썼으면은 A라는 문자에 대한 조건을 써줘야 되는 거고 X로 썼으면은 X에 대한 조건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3번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A 해놓고 1, 2, 4, 8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듣고 있어? 응. 자,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셈 정리 얘기를 할게. 자, 방금 했던 8의 약수의 집합에서 한번 해보자. 8의 약수의 집합 171페이지. 자, 8의 약수의 집합에서 원소가 뭐라고? 1, 2, 4, 8이 원소가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집합 A에 1이 원소로 들어가 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그거를 기호로 이제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삼지창 모양으로. 그치?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이 녀석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소가 이 녀석이었잖아. 2를 흘겨 쓴 거야. 그치? 흘겨 쓴 거야. 뭐. 자, 그럼 2는 A의 원소가 돼, 안 돼? 돼. 3은 A의 원소가 돼, 안 돼? 안 돼. 원소가 안 될 때는 여기다 짝대기 하나만 더 그어가지고 나타내면 됩니다. 그치? 4는 A의 원소고 5는 A의 원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원소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어떤 숫자가 A의 원소인지 체크해 주는 거는 이 숫자 모양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만 체크해 주면 돼. 알겠어요? 그치?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 가자. 집합의 구분. 자, 집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집합이 있냐면은 유한 집합과 두 번째 무한 집합이 있어. 그치? 뭐 여기서는 세 번째에서 공집합 했는데 자, 유한 집합은 뭘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거를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녀석은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4개 하고 딱 떨어져. 그러니까 유한 집합일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썼던 2의 배수는 개수가 몇 개야?
엄청나잖아. 그치? 셀 수 있어? 없어. 오케이? 셀 끝도 없이 많아. 그거를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공집합은 뭘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공집합은 특별하게 기호가 있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그치? 0에다가 짝대기 그은 게 아니고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문자. 파이라는 그리스 문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는 이거야. 얘는 발음 기호가 파이야. 오케이? 얘는 파이야. 그치? 발음 기호로 FI야. AI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원소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 원소 하나도 안 쓰고. 그치? 얘 공집합이 아니야. 얘는 공집합 아니야. 0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 아니야. 조심해줘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172페이지 위에 있는 쌤 정리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얘기가 나왔어. 자, 그런데 공집합 기호를 안 써줬네 책에서. 공집합 기호 옆에다가 는 해놓고 이렇게 써놓고 갈 겁니다. 공집합이라고 해야 된다. 발음이 공집합 이렇게 꽁집합? 안 그렇게 공집합으로 시끄럽고 빨리 적으라고. 공집합 기호 적어놓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쓴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쓸 거야. 요새 많이 분기요. 3, 6, 9, 12 어디서 많이 봤어? 그거 할 때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할 때 안 해봤어 이런 거? 해보긴 했는데 뭐였어? 자 보자. 자 3, 6, 9, 12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공집합이야? 무한. 유한집합이야. 두 번째 x바 x는 15의 약수하고 돼 있어. 자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된댔어. 자 이 녀석은 뭐가 원소래? x가 원소래. 근데 x가 뭐래? 15의 약수래. 맞지? 자 그러니까 원소나열법으로 고치면 뭐 돼? 1. 3, 5, 15. 그치? 그러니까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자 3번 2, 4, 6, 8 땡땡땡땡 끝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무슨 집합이라고? 무한집합일 거라고. 4번 x바 x는 10의 배수하고 나와 있어.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보자. x가 원소인데 x가 뭐래? 10의 배수래.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오케이. 30 땡땡땡땡.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 자 5번 x바 x는 1 이하의 소수. 자 1보다 작은 소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원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렇지?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맞아 틀려? 맞는 얘기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그래서 공집합 아까 기호 쓴 거 옆에다가 공집합은 밑에 써 있어. 참고. 밑에 참고로 써 있어. 참고에다가 별표 딱 하나만 쳐놔. 참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그렇지? 자 이제 유한집합에서 아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자. 자 개념 확인으로 볼 거야. 개념 확인. 자 개념 확인 보면 1번, 2번, 3번까지만 할게 일단. 자 개념 확인 1번 보니까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 기억 집합이 아니야. 착한 학생들의 모임. 아니야. 그치? 왜? 공집합이 오라려 그랬잖아. 자 2번 자연수의 모임. Yeah. 축구를 잘하는 남학생의 모임. No. 맛있는 과일의 모임. 5의 배수의 모임. 맞아. 자 2번 갈 거야. 2번 원소날법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1번 보면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A를 원소나열법으로 또 조건제시법으로도 나타내 볼 거야. 자 그럼 A라는 게 10보다 작은
소수하고 나왔으니까 자 원소날법으로는 뭐라고 나타내면 되겠어? 소수 2 4 소수 스키야 3 5 5 7 7 10보다 작은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볼 거야. 어떻게 쓰면 되겠어? 마음에 드는 문자 x 좋아 x 봐 x는 10보다 작은 소수 이렇게 써도 되고 오메 x 봐 x는 소수 그리고 x는 10보다 작아 이렇게 써도 되고 야 조건 제시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 심지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x 봐 x는 2 또는 4 또는 6 3 또는 5 또는 7 이렇게 써도 조건 제시법이야. 아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야? 무궁무진해. 그렇지? 그래서 너네한테 절대로 원소날법을 조건 제시법으로 쓰라고는 웬만하면 안 나올 거야. 알겠지? 웬만하면 안 나올 거야. 채점하기 어려워 그치. 채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뭘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조건 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고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자, 2번 보자. 2번에서는 뭘 했냐면은 비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이야. 자연수의 집합 B를 나타내보래. 그럼 B는 원소날법으로는 1, 2, 3 똥똥똥똥 이렇게 쓰면 되고 조건 제시법으로는 문자 뭘로 할까? Y Y Y는 자연수 혹은 Y Y는 양의 정수 혹은 귀찮아 죽겠네. Y Y는 0보다 큰 정수. 쓸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글쎄? 오케이. 자, 3번 볼 거야. 3번. 없네. 자, 3번은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A집합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X바 X는 10보다 작고 X는 자연수 하고 나와 있어. 그치? 자, 이 녀석은 10보다 작은 자연수,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찾으라 했으니까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맨 마지막 숫자가 10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그치? 자, B집합은 뭐랬냐면은 X바 X는 1보다 큰 자연수 하고 나왔어. 자,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거 뭐부터 시작해? 2부터 시작해. 3, 4, 똥똥똥똥.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자, C는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어요 없으니까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막 어렵지 않지? 예요 자, 필수 1번부터 보자. 필수 1번. 자, 필수 1번 예제 1번은 풀이 쓰기 애매하니까 쓰지 말죠 유제 1번은 풀이 안 써도 상관없다고 할게. 자, 집합인 것만 고르시오라고 했네. 자, 1번에서 기억 보면은 5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이 아니야. 맞아요 집합 맞아. 자, 니은 키가 큰 학생. 노. 디귿 혈액형 A인 학생. 예야 리을 100에 가까운 수. 노 노. 얼만큼 가까운지 모르니까. 자, 미음 수학 잘하는 사람. 노. 자, 필수 2번 보자. 필수 2번. A는 X바 X는 7보다
작은 자연수 하고 나왔어. 자, 이 녀석을 원소날법으로 고쳐보래.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뭐라고 쓰면 돼? 3, 4, 5, 6까지. 자, 2번 b는 x바 x는 5의 배수 나왔어. 자, 원소날법으로 쓰래.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 5, 10, 15 땡땡땡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그치? 자, 3번 C는 1, 3, 5, 7, 9 하고 나와 있어.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래.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1, 3, 5, 7, 9 특징 뭐지? 공통된 특징? 홀수야. 10보다 맞아. 정확해. 그래서 x 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 표현도 좀 알아둬. x는 2k-1 k는 1, 2, 3, 4, 5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됐어? 누가? 내가 쓰기야.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자, 4번 D는 x바 x는 1부터 10까지 짝수.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D라는 집합 이름 써놓고 자료를 만들어주라고.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의 원소만 이 안에 써주면 돼. 자, 10보다 작은 짝수니까 2, 4, 6, 8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됐지? 자, 뒷페이지 갈 거야. 필수 3번. 필수 3번까지만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자, 필수 3번 보면 A는 X바 X가 7보다 작은 2의 배수. B는 마이너스 1, 0, 1 하고 했을 때 C랑 D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A집합을 원소날법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A집합은 뭐가 돼? 0부터 7까지 2의 배수야. 뭐요? 2, 4, 6 까지 되겠네. 맞아? 보고하라고, 보고하라고. 또 안 듣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지 말고. 이제? 자, 1번 보자. 1번 C집합을 찾을 거야. C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X바 X는 A 더하기 B,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생겼어. 그치? 자,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C집합은 뭐가 원소래? X가 원소야. 그치? 자, 그 X가 어떻게 만들어졌대? A랑 B 더한 게 X래. A는 뭔데? A는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야. 즉 A의 원소 두 개를 더한 게 원소가 되는 집합을 찾으라고. 오케이? A의 원소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원소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X가 원소야. 근데 X가 뭐야? A 더하기 B야. A는 뭐고 B는 뭔데? A는 A 원소, B도 A 원소.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A 더하기 B를 찾기 위해서 A가 될 수 있는 거, B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조건에서는 A랑 B랑 다르다라는 얘기 없어.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같은 거 더해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원소는 2, 4, 6 있으니까 스몰 a가 될 수 있는 게 2, 4, 6이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는 것도 2, 4, 6이 될 수 있잖아. 맞아?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각각 더하라고. 그치? A랑 B랑 더한 결과를 여기다 써줄 거야. 자,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얘는 4 되고 A랑 B랑 더하니까 6 되고 A랑 B랑 더하는 거니까 8 되겠다. 자, A랑 B랑 더하니까 6 되고 A랑 B랑 더하니까 8 되고 A랑 B랑 더하니까 10 되겠다. A랑 B랑 더해서 8 되고 A랑 B랑 더해서 10 되고 A랑 B랑 더해서 10이 되겠다. 약간 돼요? 따라서
자, 그랬을 때 나온 이 계산 결과들이 우리가 찾고 싶은 C의 원소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C는 뭐라고 써줄 거냐면은 제일 작은 거 4부터 시작해서 쓰면 되겠네. 4. 그 다음엔 6이 두 개 있어. 6 이렇게 안 써주고. 집합은 같은 원소면 한 번만 써줄 겁니다. 무조건. 그치? 그래서 6 하나 써주고. 그 다음 8은 3개 있지만 8 하나만 써주고. 10 두 개 있지만 10도 하나만 써주고. 12까지 써준 게 우리가 찾고 싶은 집합 C 하면 되겠다고. 이래요. 자, 2번 볼 거야. 2번. 2번에서는 뭐랬냐면은 D라는 집합인데 D 집합은 A 곱하기 B 바 A는 A, B는 B. 자, D 집합을 해석해 보자. D 집합은 뭐가 원소가 된대? 뭐가 원소가 된대? A 곱하기 B가 원소가 된대. 그치? A가 뭔데? A는 A의 원소. B가 뭔데? B는 B의 원소. 그치? 그래서 A의 원소랑 B의 원소랑 곱한 게 원소가 되는 집합 D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랑 B를 찾은 다음에 두 개 곱한 거 한번 써보자. 마찬가지로. A가 될 수 있는 건 A의 원소니까 2, 4, 6이 될 수 있고 B의 집합 뭐야? B의 원소는 B의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하고 돼서 곱해버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6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하고 써주면 되고. 그치? 2 곱하기 0, 0, 4 곱하기 0도 0, 6 곱하기 0도 0 써주면 되고. 2 곱하기 1, 2, 4 곱하기 1, 4, 6 곱하기 1, 6 하고 써주면 되겠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D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산 결과들이 D가 될 거고 제일 작은 마이너스 6부터 써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은 3개 있지만 집합해서 쓸 때는 한 번만 써줄 거야. 그 다음 2, 4, 6까지 써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건제수식법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 집합 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필수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보자. 자, 172페이지 보면은 밑에 보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유한집합. 집합에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래는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 두 개만 있는 거야. 공집합은 유한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유한집합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중요해.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썼어. X바 X는 6의 약수. 자, 그래서 원소날법으로 쓰면은 1, 2, 3, 6이 될 거고.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왔네.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거냐면은 NA 이렇게 나타내 줄 겁니다. 그렇지? A의 넘버 해가지고 NA 하고 나타내 줄 거야. 그럼 이 녀석은 A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뜻인 거고. 자,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어. 그래서 4 이렇게 쓰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막 500개 되는데 그 원소날법으로 쓰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1, 2, 3, 땡땡땡 500 이렇게 쓰면 되지. 와우. 없으면 무한집합. 끝이 있으니까 유한집합. 오케이? 그럼 1000까지 뭐지? 2의 배수를 찾으라고. 2, 4, 6, 땡땡땡 1000 하면 되지. 그래도 되구나.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이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원소가 몇 개인지 실제로 세가지고 개수 찾아주면 돼. 어렵지 않네. 그치? 눈 있으면 푸는 거겠지? 자, 그래서 172페이지 밑에 있는 쌤 정리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고 오른쪽에 있는 예를 보자. 1번 A 집합이 1, 2, 3, 4, 5야. 자, 그럼 NA는 몇이 나와? NA 몇이요? 5개니까 5라고.
어이. 아. x는 6의 약수 하고 나왔어. 그럼 n, b는 몇 나와? 4. 4 하고 나와. 1, 2, 3, 6이니까. 자, 3번 C집합은 x바 x는 10보다 큰 8의 약수. 공집합. 자, 그럼 C는 공집합이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0개라고. 그래서 n의 공집합은 무조건 0돼.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자, 바로 밑에 개념 확인 4번으로 가자. 개념 확인 4번 가니까 두 집합을 각각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고 NA 더하기 N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A 집합은 1, 3, 5, 7이고 B 집합은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하고 나왔어. 자, 그럼 원소날법으로 쓰면 뭐라고 쓰면 돼?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하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래. A 집합은 1, 3, 5, 7 하면 되고 B 집합은 1, 2, 3, 4, 5 하면 되겠대. NA 더하기 NB를 구하랍니다. NA는 몇이고? 네? 좀 들어 좀. 나 혼자 떠드니? 아니요. 뭐 BGM이냐 내가 떠드는 게? 그치야? 자, NA 몇이야? NA는 4요. NB는? 5요. 그래서 오케이. 9요. 자, 발전 4번, 발전 5번 볼 거야. 필수 4번, 발전 5번. 자, 필수 4번 보니까 보기에서 옳은 등급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이랬어. 기억부터 보면은. 자, A가 이렇게 하고 나와 있어. 자, 집합 속에는 숫자만 써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숫자 말고 다른 문자가 써 있어도 상관없어. 자, 어쨌든 이 녀석은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집합 속에 있는 녀석은 문자 취급해가지고 이제 4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치? 자, 니은 보자. n의 a랑 n의 b가 같으면 a랑 b랑 같다. 땡. 잠깐만.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집합이야? 그건 아니겠네. 그치?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속에 있는 원소가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치? 완전히 똑같을 때를 두 집합이 같다고 합니다. 원소만 똑같으면 같은 집합이야. 자, 디귿 NA가 0이면 자, NA가 0이면 A는 공집합이래. 맞아? 맞아. 자, 리을 n의 3 빼기 n의 2 다시 n의 3 빼기 n의 2 하면은 1 하고 나오는데 3에서 2 빼니까 1 나왔어. 맞아? 아니야. 왜 n의 3은 몇이니까? 1이고 얘도 1이니까 빼서 1 나오는 게 아니고 0 나와야 되겠다고. 알겠어? 자, 뒷페이지 8.5번. 자, 8.5번 조금 어려워. 잘 따라와. 8.5번 뭐라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A는 공집합이 아니래. 자, 그랬을 때 가에서 모든 원소가 4연수고 나에서 A가 A의 원소이면 8-A도 A의 원소여야 돼. 됐어? 자, 한번 해보자. 자, 모든 원소가 자연수였으니까 자연수 차근차근 한번 해보지 뭐. 제일 작은 자연수 1부터 한번 해보자.
1이 만약에 A의 원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도 원소가 돼? 7도 A의 원소가 돼. 7이 A의 원소면 뭐도 원소가 돼? 1도 A의 원소가 돼. 그치? 자, 그러니까 1과 7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녀석들이야. 묶여 다녀야 돼. 맞아? 그치? 자, 2가 A의 원소면 뭐도 원소가 돼? 6이 원소고 6이 원소면은 2가 원소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2랑 6은 묶여 다녀야 돼. 자, 3이 A의 원소면은 5가 A의 원소고 5가 A의 원소면 다시 3이 A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3과 5는 묶어서 다녀야 되고 4가 A의 원소면은 8에서 4 빼니까 또 4야. 그치? 맞아. 자, 다른 거는 빼니까 다른 숫자 나와가지고 얘들끼리 묶여 다녀야 되는데 4는 혼자 놀잖아. 그치? 그러니까 4는 따로 다녀도 상관없겠다. 맞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건데 일단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일단 풀이는 둘 다 적어놓고 자, 원소의 개수로 케이스를 나눠줄 거야.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는 A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는 A가 4밖에 안 돼.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는 저 나머지 3. 오케이. 17, 25, 26, 35.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이 위에 쓴 거에다가 뭐만 추가하면 돼? 4만 추가하면 되겠네. 자, 네 번째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거는 2개씩 합치면 되겠다. 그래서 1, 2, 6, 7, 1, 3, 5, 7, 2, 3, 5, 6 이렇게 세 가지 형태 나오겠지? 자, 다섯 번째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거는 여기다가 4만 더 추가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1, 2, 4, 6, 7, 1, 3, 4, 5, 7, 2, 3, 4, 5, 6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 자, 여섯 번째 원소의 개수가 6개인 경우는 2개짜리 3개 합쳐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 2, 3, 5, 6, 7 일곱 번째 원소의 개수가 7개인 거는 1, 2, 3, 4, 5, 6, 7 해가지고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치? 그런데 이렇게 풀면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좀 더 쉽게. 자,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그치? 자, 우리는 결국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7이라는 묶음이 들어가 있든 2, 6이라는 묶음, 3, 5라는 묶음, 4라는 묶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1, 7이라는 묶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랑 안 들어가 있는 경우 하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오네. 그치? 자, 2, 6도 들어가 있는 경우 안 들어가 있는 경우 하니까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와. 자, 얘도 마찬가지로 2가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2가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연달아 얘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주는 거니까 뭐 할 거라고? 다 곱해버릴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16개. 왜 하나 빼지? 그치. 공집합이 아니랬거든. 그래서
한 개를 빼는데 뭘 뺐어? 공집합이 되는 경우 모두 다 안 들어가는 경우를 하나 뺄 거라고. 그래서 15개. 일일이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됐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유제 예제 정리해보고 밑에 있는 거 유제 풀어보세요.